반갑습니다. 저희 옴니버스 공저 인생 책 쓰기 프로젝트고요. 벌써 8편이 되었습니다. 8편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우리 참가자분들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좀 안 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공동저서를 함께 쓰고 있어요. 이 공동저서라는 말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의 인원이 이렇게 지금처럼 분량을 나누어서 원고를 쓰고 함께 이제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말하죠. 요거에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쓰는 것보다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혼자 쓰는 책보다 분량이 적어도 되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출판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쓰기 편하고 또 꾸준하게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기획하게 된 스토리가 있죠. 저도 이렇게 6년째 글쓰기와 책쓰기 코치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나라는 사람, 그리고 인생이 이제 책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책 쓰기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물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부담 없는 책 쓰기의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꾸준한 책 쓰기를 통해서 또 내면과 외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시작해서요. 일단은 1편 좌우명이 이제 출판했고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었죠. 2편은 내 삶을 바꾼 책이었습니다. 3편은 산전수전, 4편은 귀인, 이제 5편은 감살기라는 주제로 출판을 했고, 베스트에 올랐고, 이제 3월 22일 날 출판 기념회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책을 다, 출판 기념회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편 이제 바꾼 질문도 편집이 다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제 7편 주제 습관도 이제 50명이 원고를 다 쓰고 있고요. 지금 3월 20일 마감일까지 다들 원고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이 프로젝트에 이제 8편을 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자 대표이고요. 한국 자서전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운영하고 있고요. 제 전문 분야는 전자책 출판 코치나 강의, 공동저서, 자서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 500회 이상 이런 코치나 강의를 한 것 같아요. 600분 넘게 출판을 도와드렸고요. 한 170여 권의 이렇게 책을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성장을 많이 원하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었고, 이렇게 1인 기업한 지 이제 한 6년 차가 됐는데,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자타공인 성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남을 쫓거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꾸준하게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제 안에서 저의 강점을 찾고,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면의 힘을 길러왔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고 원하는 것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일과 시간과 이런 거리를 두게 되니까 굉장히 성과가 잘 나고 인생이 놀랍도록 이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시작은 이런 글쓰기였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분들처럼 감히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까? 이 책이라는 건 정말 TV에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만 이제 쓰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우리 왜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 비전이 없어서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다 우연찮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1인 기업 무자본 창업을 알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쨌거나 한번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처럼
이런 유료 프로그램 참가해서 책을 한번 써봤죠, 어떻게래. 물론 잘 못 썼지만 또 책이 써지더라고요. 근데 느꼈어요. 저도 옛날에 책을 많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남이 쓴 책을 많이 볼 때보다 제가 책을 한 권 써보니까 더 많이 성장을 하는 제 모습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을 깨달았습니다. 뭐 책이라는 게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경험, 배움, 지혜, 지식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책은 내 삶이고 책이고, 내 경험이 책이고, 나의 인생이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내가 느끼는 생각, 경험, 감정들을 편하게 녹이시면은 그게 바로 책이 되는 거고, 이제 누군가 그거를 보고 또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가 중요하죠. 왜 책을 써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기를 발견하고 또 내면의 성장을 돕죠.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기록과 정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고요. 또 세상과 시대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또 공감의 도구가 되고 우리 다 사업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내 고객들에게 내가 이런 책까지 쓴 전문가다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죠. 요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고객들이 우리를 제발로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흔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우, 어떻게 너무 써야 되나, 막연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책 쓰기는 우리 학교 때 시험처럼 어떤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제만 맞게끔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있는 그대로 어떤 경험이나 감정, 행복, 슬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제 쓰고 싶으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인생이나 감정에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옳은 거니까 그냥 자기의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을 쓰시면 됩니다.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해요. 아, 아직 저는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감히 책을 쓰겠어요? 아직 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저보다 더 잘하고 잘난 사람들 수두룩이 많은데요.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제가 책을 써요? 아유, 뭐, 평범한 인생 사람들에게 내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옛날에 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보는 책을 쓰는 게 아니죠. 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배움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됩니다. 초보는 왕초보를 위해서, 또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위해서.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경험이 매우 이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아까 김정 대표님 지금 설계사 일을 하시지만 그거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와 배운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험 설계사를 이제 막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겠어요. 자, 우리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스토리가 있고 이 스토리가 굉장한 이제 힘이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공감이 되고 친근감이 생기고 어떤 편안한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쓰고 책을 쓸 때에도 너무 두리뭉실하고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보다 그냥 스토리 말 그대로 내가 살아온 이야기 어떤 경험한 사건 그리고 스토리를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요즘에 예를 들어 뭐 식당을 한번 가거나 뭐 책을 한번 사도 다들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사거나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이런 자기를 많이 노출시키고 기록들을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 이름을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사람들이 신뢰를 잘 안 갔죠. 하지만 검색해 봤는데, 저 사람은 네이버에 인물 등록도 되어 있고, 책도 쓰고, 블로그도 많이 노출되어 있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성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내 고객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6년 차 1인 기업을 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가 일일이 다 힘들고 시간을 써가면서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지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인물 등록도 해놓고 플레이스, 블로그, 유튜브, 카페, 홈페이지, 단톡방 이런 많은 채널들을 운영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 못지않게 이 책이 주는 어떤 무게와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럼 왜 글쓰기, 책쓰기인가가 중요합니다. 나연구소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 되게 인생을 착하게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른들한테 배운 대로 뭐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취직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쯤 했을 때 서른 중반쯤 지났을 때 이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만났죠.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미래가 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온라인에서 이런 무자본 창업 1인 기업을 알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를 알기 위해서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나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된 경험이 있고요. 이제 꾸준하게 이런 나를 찾는 것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고 치유, 정화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이렇게 1인 기업가가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에다 꾸준하게 많은 글을 썼는데요. 이제 블로그 한 지 한 7년 넘었는데 거의 한 만 1, 2천 개 가량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글을 쓰며 느꼈던 제가 느낀 글쓰기의 효과입니다. 일단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잘 되고요. 우리가 생각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돼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안 쓰니까 이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은 생각이 잘 정리가 됩니다. 또 일단은 쓴다는 것은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화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되죠. 또 정말 나를 알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력, 언변,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또 내 글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생기고요.
우리의 또 마케팅의 기본도 글쓰기인데 그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것도 잘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죠. 제가 느낀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우리가 뭐든 그렇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 힘이 들어 잘 안 됩니다. 잘 쓰려기보다 진솔하게 쓰자. 이 진솔하게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내가 뭐 좋으면 좋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면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또 독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쓰는 거죠. 독자는 나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쓰게 되고 또 글쓰기가 편해지는 거죠. 글쓰기도 이제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이 편합니다. 또 평소 어떤 일에 대한 생각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이런 책 쓰기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제가 글쓰기 효과는 최고의 명상이 되고 자기 발견, 정화 치유, 정리, 마케팅이 됩니다. 책 쓰기도 효과들이 많죠. 또 나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 또 좋은 것이 계속 온라인상에 24시간 내가 놀 때나 쉴 때에도 돌면서 나라는 사람을 홍보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놓은 글과 책을 바탕으로 뭐 강의나 코칭,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는 그의 또 바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출판을 보면은 크게는 이렇게 저희는 지금 종이책을 출판을 하잖아요. 종이책이 있고 전자책이 있고 종이책도 혼자 쓰는 개인 저서가 있고 저희가 하는 이렇게 공동 저서가 있죠. 뭐 어쨌든 개인 저서는 분량도 많아야 되고 비용도 뭐 싸게는 3, 400, 몇 천만 원까지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공저는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담이 적고 우리가 또 개인적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내가 투자한 그 계약금 돈을 다 날리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여러 명이 지금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함께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끝까지 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희 나연구소는 그동안 수많은 이제 공저를 많이 기획해 왔었죠. 그러니까 50인 공저 하기 전에는 주로 15인 공저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했던 책들인데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 엄마, 취미, 1인 기업가, 돈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강사 이야기, 나로 살아가는 법, 사자 직업, 창업가 브랜드 이야기, 설계사 이야기, 요것도 보험 컨설턴트 이야기, 뭐 내 인생에 꽝은 없다. 이렇게 다 그동안 15인 공조 진행했었고요. 이제 요런 책들은 5인 공저, 요런 것들은 이제 자서전 공저죠. 그래서 그 어떤 팀보다 이렇게 다수의 공저를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런 이제 단독 개인적 출판도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기뻐하세요. 이런 것들이 공저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또 책에 나올 때 많은 분이 기뻐하시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보람이 있죠. 자, 글 쓰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글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외에는 글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까 말씀처럼 진솔하게 쓴다. 우리 주제와 목차가 질문이죠. 그 답한다 생각하고 네, 스토리를 쓰는 거죠. 우리 8편의 질문은 그거죠.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써보면 좋고요. 우리 책이라 꼭 좋은 내용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또 내 글과 책을 보는 사람이 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은 그런 마음이 다 전달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높임말보다 낮춤말로 쓰면 좋아요. 높임말은 저는 뭐뭐 했습니다 보다 나는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나는 1인 기업 사업가다. 문장은 짧게 쓰자. 우리가 어떤 분은 문장을 되게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고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뭐뭐 했고 쭉쭉 이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막 쓰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죠. 짧게 쓰시면 됩니다. 뭐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아침으로는 김밥을 먹었다. 이렇게 끊어서 짧게. 그래야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우리 학교 때 배웠죠. 주어와 서술어. 이제 글을 쓸 때나 아니면 글을 다 쓰고 읽어볼 때 내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아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내 고향은 사과가 유명한 안동이 좋다. 뭔가 어때,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어색한 이유는 이 내 고향은이라는 주어와 이 좋다라는 서술어가 안 맞아서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내 고향은 사과가 유명한 경북 안동이다. 내 고향은 안동이다. 이렇게 서술어가 맞으면은 문장이 자연스럽죠. 자, 문장의 마무리는 짧게. 우리가 문장을 끝에를 막 길게 느려뜨리면은 이게 조금 어떤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명확하지 않죠. 예를 들어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은 뭐뭐 했다. 또 취직을 하였다. 이런 표현은 취직했다. 이렇게 끊었으면 좋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무심결에 이렇게 것이다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불필요한 표현들이에요. 이 것이다라는 것을 빼주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것이다 빼고, 상상은 즐겁다. 어때요? 문장은 짧지만 더 명확하고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표현을 쓰자. 우리가 책을 보는 사람도 우리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이 좋아요. 예를 들어, 많다 이런 표현보다는 30개, 그 건물은 크다 이런 표현보다는 10층 높이의 건물. 왜냐하면 이 크다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다 커 보이죠. 이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긴 생머리에 뽀얀 피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죠. 우리 학교 때 왜 능동태, 수동태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이렇게 수동태적인 표현보다 능동태, 그 주어가 주로 행동을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 더 전달력이 좋아지죠. 예를 들어, 나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게 이제 수동태인데, 능동태는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어때요? 뭔가 문장은 더 짧지만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자, 내 글에 조금 몰입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인데요. 우리 오감을 활용하면 좋아요. 오감이 다들 아시지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시 한번 볼게요. 친구들과 한강에 놀러 왔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고소한 후각이죠. 치킨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가을이라 그런지 기온이 살짝 차가웠다. 이 촉각이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니 요거는 시각입니다. 짹짹짹 새소리가 들렸다. 요거는 청각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감을 활용하면은 마치 글을 보는 사람이 어떤 TV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더 집중이 잘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따옴표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요.
따옴표 두 가지가 있죠. 온 따옴표가 있고 쌍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제 온 따옴표는 주로 이제 작가의 속마음이죠. 뭐 어떤 일이 생겼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은 온 따옴표로 표현하고 이제 직접적인 대화체는 쌍 따옴표죠.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밥 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넣으면은 더 몰입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막 상황에 대한 막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그 상황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면은 더 생동감이 있고 몰입이 잘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한 거를 표현해 본 거죠. 끼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후 쿵 하는 소리 후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익숙하지 않은 약품 냄새가 났다. 그곳은 병원 침대 위였고 내 다리엔 하얀색 붕대가 칭칭칭 감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한 거죠. 좀 더 집중이 이제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저희 이제 공저 원고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그동안 제가 쓴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면 1편 같은 경우는 우리 좌우명이었죠. 이제 제 좌우명은 이렇게 소중한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저의 경험과 질문하고 마음을 보고 글쓰기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자, 이 편 내 삶을 바꾼 책은 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어떤 무자본 창업의 본질을 알게 해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산전수전인데요, 3편은. 요거 내 스토리는 이제 직장을 퇴사하고 1인 기업가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사업한다고 처음부터 막 돈이 잘 벌리지는 않잖아요. 1년 가까이 이제 퇴직금 다 까먹고, 막 공부한다고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이제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고, 집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웨이 매트리스 침대 이제 알바를 합니다. 근데 그 청소기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팔이 너무 아팠어요. 팔도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팠죠. 아, 내가 이러고 퇴사한 게 아닌데 그런 힘들었던 저의 스토리를 적었고요. B는 아까 나왔던 정말 회사를 퇴사하고 저한테 이제 1인 기업 이 무자본 창업을 알려준 그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자, 감살기는 어, 정말 나로 살아서 감사하고 성장하는 삶,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를 찾아간 그런 이야기를 적었고요. 습관은 제가 매일 글을 쓰니까 이제 글을 쓰면서 성장한 저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 우리 8편 터닝 포인트 제가 원고 양식 다 보내드렸죠. 이게 다 다운받으면 여기 양식이 다운되잖아요. 이제 요 양식은 한글 파일이고 여기 사이즈가 우리 딱 책 사이즈에 맞춰 놓은 거거든요. 요 틀 안에서 바로 이제 원고를 제 거를 보시고 지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 크기는 10.5, 행간은 190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원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분량은 총 4페이지이죠. 여기 1페이지는 제 것처럼 여러분들 사진 하나 넣으시고 이름 넣고 간단한 소개랑 연락처 넣어주시고요. 이제 본문은 총 3페이지 이렇게 요 양식에 맞게끔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총 4페이지를 쓰고 저한테 카톡으로 원고를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도 해드리고 이제 교정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자기소개.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직업이 바뀌게 된 계기는 뭐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다니다가 정리해고를 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찮게 아는 언니의 소개로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뀐 스토리.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적으면 되겠죠.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고를 써서 우리 톡방에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이렇게 맞춤법 검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원고를 오타와 띄어스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이렇게 교정이나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 공저기 때문에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늦으면 한두 명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원고 마감은 4월 20일입니다. 원고가 먼저 마감된 순으로 원고 책에 앞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는 빨리 제출하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50명 원고가 다 마감이 되면은 제가 원고를 편집하고 취합해서 이제 출판하는 작업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출판은 지금 4월 5월 정도 출판이 예상됩니다. 또 6월 28일 날 정도에 출판 기념회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책에 나오면은 여러분께서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그 날짜에 책을 구매하시면은 책값 제가 입금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또 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가로 할인도 해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저희 이렇게 책 앞에는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강남에 이렇게 협업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촬영을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두고 한번 찍어두면은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쓸 활용도가 크죠. 이런 것도 저희가 공동구매로 이렇게 할인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자, 우리 공저팀은 4명이 함께 합니다.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 우리 이은미 대표께서 출판 기념회 사회를 다 봐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책 나오면은 이런 책 주문과 베스트셀러 만드는 작업들을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서 조연아 대표님께서 우리 홍보나 서평단 진행을 도와주실 거고, 또 우리 박선희 대표께서는 매일 저희 줌을 올려드립니다. 줌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올려드리는 이유는 함께 글쓰기를 해서 우리가 줌을 켜놓고 그냥 자기 원고를 쓰는 이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같이 하면 잘 써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써보시기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100편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매월 한 권씩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5편까지는 아까 제가 톡에 올렸듯이 이렇게 묶음 세트로도 판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8년 넘는 프로젝트죠.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출판계의 역사를 새로 쓸 엄청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레이스를 함께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100편까지. 함께 꾸준하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계별 성장을 제안을 합니다. 이 시작은 공저지만 여러분이 꾸준하게 배워서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해보시고 조금 더 분량이 많은 15인 공저도 해보시고 나중에는 개인에서까지 한번 출판해보는 목표를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책 쓰기 코치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시니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서전 출판 지도사라는 강사양 작성을 시작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강사가 되게끔 도움 드리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종이책을 하는데 추후에 이제 우리가 이 써놓은 이 원고를 또 전자책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면은
또 별도로 인쇄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도 나중에 원하시면은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나 개인 코칭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되게 리모컨 없는데? 말씀하신 이런 자격증 과정은 이제 4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다 내용이 있고요. 저희 보험 설계사 분들 대상이나 또 강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호텔에 모여서 이런 책도 쓰고 세일즈 화법도 배우고 또 그림책도 인문학도 배우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4월 18, 19, 20 금토일 2박 3일이고요. 공대 때도 할인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편 지금 터닝 포인트가 지금 46명, 네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개도 환영합니다. 우리 2편 주제는 내 삶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한번 책을 써서 성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동안 1인 기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과 투자를 했었거든요. 뭐 교육비에 500만 원, 300만 원 많이 써봤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제일 가성비 좋은 투자가 뭐였냐고 생각해 보면은 책 쓰기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책이라는 결과물이 남아있고 그거를 쓰면서 굉장히 내면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이제 100편까지 멋있는 글쓰기 쓰기 하면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